네, 이제 관리 업무 통합 보고서 실제적으로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단지에서 기재하실 수 있는 이러한 시트별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고 겉표지부터 있습니다. 겉표지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13가지 항목까지 있습니다. 마지막 14번은 과태료 참고사항입니다. 우선 겉표지에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고유번호는 저희 본사에서 부여해 드리는 고유번호가 있으니까 이건 저희 본사에서 직접 기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명 기재해 주시고요. 실제 작성하는 그 시기에 계시는 관리소장님 성함 기재해 주시고 작성 기준일을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성 기준일은 아마도 이 파일에 아까 설명드렸던 버전 기록에 나와 있는 날짜와 맞게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차입니다. 이제 목차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1번부터 여기 14번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큰 제목으로 14가지 항목으로 나눠지고요. 큰 제목으로 들어가면 그 분야에 세부적인 걸로 나와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본사항에서도 단지 개요부터 작성 책임자와 관리 주체 현황과 장비 보유 현황, 관리 업무의 인수인계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 부분들을 매월 작성을 했는지 완료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매월 작성 완료 체크, 증빙 자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나눠져 있는 부분들은 그동안에 저희가 월 업무 보고와 연 업무 보고 그리고 실태 조사 나가기 전에 관리 업무 점검을 좀 하다 보면 체크는 업무를 했다라고 체크는 되는데 실제적으로 업무가 하지 않았고 업무를 했습니다라고 체크는 됐는데 증빙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이러한 단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1번부터 13번까지 분야별로 나와 있는 걸 작성을 하시고 이렇게 우리 단지에서 실제 업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작성 진행 현황의 100%, 증빙 자료 첨부 현황의 100%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 나눠져 있는 부분들에 보시면 제가 체크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지금은 작성 진행도 0%, 증빙 자료 첨부도 0%입니다. 그래서 매월 작성 부분에 제가 체크를 하면 1%가 됐고요. 단지 개요도 작성을 했고 정보 시스템 아이디도 작성을 했고 요거도 작성을 했더니 점점 요일이 변경되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요거는 변경이 됐는데 증빙 자료가 없다면 업무가 다 완성되지 않은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증빙 자료는 증빙이 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증빙자료, 이 증빙자료는 어디에 있냐면 관리사무소의 문서고에 첨부가 되어 있을 거고요. 저희 거창 내세에 들어가 있는 모든 부분들은 파일을 전자관리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과 거창 내세 파일이 업로드 되는 거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파일의 분실이나 전임자, 후임자 간의 자료를 찾지 못하는 단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거창 내세 자료가 업로드가 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증빙 자료가 첨부가 되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작성은 10%가 됐는데 증빙 자료가 없습니다. 8%. 그래서 2%의 차이는 증빙 자료가 없는 건 증빙 자료를 반드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100%가 돼야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소장님들께서 놓치는 일이 없이 내가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하면서 전문가로서 내가 해야 되는 이 분야에서 놓치는 일이 없구나 라고 그렇게 자부를 하셔도 됩니다. 요 부분들은 이제 목차로 가셔서 뒤에 작성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신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부산을 가든 서울을 가든 가기 전에 내비게이션으로 지도를 전체적으로 보고 가는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현안사항부터 기본사항부터 직원 현황, 대표회의 현황, 선관위 현황, 계약 현황, 선정 현황, 회계관리 현황, 장기수선 현황, 시설물 이력관리, 보증보험 가입, 관리규약, 교육 현황,
과태료 참고, 이 큰 가는데 중부로 갈지 경부로 갈지 우리가 지도를 보고 선택하고 갈 수 있듯이 꼭 가야 되는 13가지 항목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13가지 항목을 보시고 항목별로 들어가 있는 부수적인 부분들, 입주자 대표 현황에서는 1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현황에 대해선 총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회계관리 현황에서는 1번부터 총 25개 항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회계 관련된 부분들도 다 명시가 되어 있고, 큰 분야를 먼저 확인하시고 분야에 들어가 있는 세부 항목들을 확인해 주신다면 혹여나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차가 이제 설명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안 사안입니다. 이 현안 사안은 22년 8월부터 22년 9월 매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미 저희 본사에서 이렇게 중요사안을 23년 12월까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지 마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 그대로 기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22년 8월에 지나갔지만, 예를 들면 여기 저희 아파트에 우리 거창유지 아파트에 제도장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제도장 공사 예정 이렇게 기재를 좀 해주시고, 이러한 내용들을 기재를 해주시면 22년 8월, 22년 9월 주요 내용의 옥상, 탑층, 세대, 누수, 태풍이 지나갔었죠. 9월에 태풍으로 인한 문제, 이러한 부분들 이렇게 기재를 해주신다면 전임과 후임 간에, 그리고 부서 간에, 본사와 단지 간에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히스토리를, 여기에서 중요 사안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기재를 좀 해서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기본 사안입니다. 기본 사안은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